유산균을 사서 먹었는데 오히려 더 나빠지는 거예요. 장이 늘어다가 찢어지고 터져서 결국. 그래서 이 과민성이라는 게 변비의 끝판왕이에요. 변비 환자야, 나에게 오라. 안녕하세요, 응고형 윤상민입니다. 오늘은 변비 10계명, 변비로 고생하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간단하게 우선이라도 불평하는 걸 해결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해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변이다. 이게 왜 제일 중요하냐면, 저는 변을 잘 봐요. 변을 하루에 한 번 1분이면 보고 부드럽게 보는데요, 일이 바빠서 며칠 못 먹으면 변이요, 저도 단단해져요. 단단해지면요, 저도 본보기가 힘들어져요. 그리고요, 뭐 잘못 먹어가지고 설사하잖아요. 항상 배가 아프고 시원하지가 않고 더 힘을 주고 화장실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변을 원래 잘 보던 사람도 변이 단단해지거나 묽어지거나 안 좋아지면 변을 잘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을 잘 보고 싶으면 무조건 변을 좋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변을 좋게 만들기 위해 생활 습관을 바꾸고 먹는 걸 바꾸고 필요하면 약을 써서라도 변을 좋게 하고 그걸 유지할 수 있게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드릴 얘기는, 변비는요, 낫는 병이 아니에요. 혈압약을 먹는 사람들이 고혈압이 낫는 게 아닌 것처럼 맨날 환자들이 와요. 약을 먹어서가 좋아져가지고 내가 약을 끊었더니 다시 나빠졌어. 당연하죠. 약을 먹을 때 내성생일까봐 더 못 먹겠어 끊었더니 나빠. 당연히 하죠. 약은 왜 매일 먹겠습니까? 하루가 채 효과가 안 가기 때문에 매일 먹는 거예요. 약이라는 건 낫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평생 먹어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혈압약 먹는 사람들이 혈압약 먹으면 나 평생 먹을까봐 너무 슬퍼, 그런 적 보셨어요? 변비도 똑같아요. 평생 드셔도 되는 약들이 많이 있어요. 나으려고 하면 실망하고 조절할 수 있게 돼서 편하게 살 수 있으면 그걸로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세 번째는, 변비의 원인이 암만 아니면 된다. 죽을 병만 아니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변비의 여러 가지 기질적인 원인들을 찾아야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기질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항문이 좁은 경우가 변이 좋다고 해도 계속 찢어지고 변 보기가 너무 힘든 경우가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찾는 거죠. 대장의 암, 항문의 협착, 염증성 장질환 같은 거를 1차적으로 확인하는 게 변비 치료의 첫걸음이 됩니다. 그래서 진단을 제대로 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항문을 볼 수 있는 곳에 가야 돼요. 그 두 번째는 이제 기능적인 문제죠. 식사, 배변 습관, 장 운동에 영향을 주는 다른 질환, 당뇨, 식욕가족 질환, 파킨슨병 등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함께 관리를 해나가야 합니다. 네 번째는요, 안 먹는데 변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변은요, 먹는 만큼 나와요. 일주일 동안 흰 죽만 먹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변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올 거예요. 게다가 이렇게 안 먹게 되잖아요. 그럼 변이 없죠? 그럼 장은 할 일 없으니까 안 움직이고, 장 안에 변이 오래 머무르니까 결국 물을 그 사이에 다 뺏겨서 단단해지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거나 이빨 치료했다, 심한 독감에 대해서 잘 못 먹었어, 그러면 변비가 당연히 생기는 겁니다. 평상시에도 변비가 있었던 분은 더 심해지겠죠. 다섯 번째,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변이라는 건 매일 보는 게 아닙니다. 2, 3일에 한 번 봐도 편하게 보면 변비 전혀 아닙니다. 근데 매일 보려고 힘을 주는 순간부터 변비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분씩 힘을 준다고 변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변비약이라든가 관장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서 점차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머릿속에서 변을 지워버려야 돼요. 오늘 아침에 변을 봐야 된다는 생각을 없애고, 변이라는 건 정말 보고 싶을 때만 본다. 여섯 번째예요. 변이 묽은데 변비라고? 저는 이걸 빠른 변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변비라고 하면 변이 단단해서 안 나와서 힘을 주는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실제로 내가 변비예요라고 오는 사람의 절반 가까이 변이 묽은 경우가 많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두세 번 보는데 자기 변비를 계속 힘을 줘도 안 나온대요. 왜 그러냐면, 변이 묽다는 건 일종의 설사 같은 거죠. 설사를 할 때는 배가 항상 아파요. 변이 묽다는 건 배가 아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나도 배가 아픈 게 남아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묽은 변은 이 변을 봐도 직장에 덕지덕지 묻어 있어요. 그럼 그 묻어 있는 변들이 직장을 자극하게 돼요. 그래서 잔변감을 만들고 시원하지 않은 느낌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변이 안 나온다고 느끼고 계속해서 힘을 주게 되고, 이럴 때 변비가 있다고 해서 그냥 병원에 가서 나 변비가 있어요 라고 하면 변비약을 주겠죠? 그럼 그 변비약은 보통 변을 당연히 묽게 하는 거겠죠. 그럼 내가 불편했던 증상이 당연히 나빠지죠. 내가 변이 묽어서 배가 불편해가지고 유산균을 사서 먹었는데 유산균이 변을 더 묽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빠른 변비에서 오히려 변을 더 뭉쳐지게 하면 이런 증상들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빠른 변비, 느린 변비가 있을 수 있고, 타입에 따라서 치료하는 약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7번째, 장이 느린 사람이 있습니다. 고령이 되면서 아주 흔해져요. 나이가 드셔서 풍이라든가 파킨슨병 많이 보시잖아요. 갑상선 기능의 문제, 저하증 이런 거가 되면 장이 느려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느려지는 장은요, 제대로 된 필요가 아주 필수적입니다. 장이라는 건 원래 늘어나게 되면 변이 왔네 하고 짜서 다음으로 보내줘요. 1m가 되는 대장이 그런 식으로 움직여서 변을 이동시키게 되는데요. 장이 느리다면 내가 먹는 만큼 해소를 못 해줘요. 그럼 장이 점점 늘어나게 되겠죠. 장에 점점 변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고무줄을 적당히 늘리면 돌아가죠. 근데 너무 확 늘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끊어지거나 해벌레 늘어지게 되죠. 장도 그래요. 수축 능력을 잃어버리고 점점 더 늘어나게 되면 변비는 더 심해지고요. 장은 더 불편해지고, 이런 경우에 옛날에 제대로 된 변비약이 없었을 때는 장이 늘어다가 찢어지고 터져서 결국 복막이 엉겨 죽는 사람까지 생겼던 거죠. 요즘은 그런 경우는 없지만 이런 경우에는 변을 묽게 하거나 장 운동을 강화하는 환자에 맞는 약을 사용해야 돼요. 그러려면 피검사라든가 장 운동이 어떤지, 장이 늘어나 있는지 장 운동 기능 평가, 엑스레이 검사 같은 거를 함께 진행을 하면서 환자에 맞는 약을 선택을 해줘야 돼요. 8번째, 과민성 환자들은 배가 불편해요. 배가 불편해서 화장실에 가게 되죠. 그러면은 변이 여기 있는데 변이 나올까요? 변이 나올 수는 없어요. 똥은요, 직장에 가득 찼을 때만 나와요. 그 얘기 뭐냐면 똥이 마려워서 화장실에 가야지 배가 불편해서 가면 안 돼요. 배가 불편해서 가봐야 나오는 건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민성이라는 게 변비의 끝판왕이에요. 가장 치료하기가 힘들고요.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환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느끼기도 해요. 결국은 관장을 하고 변비약을 오남용하게 되고, 그러면 이것 때문에 배는 더 불편해지고, 그럼 배가 완전히 다 망가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있었는데 이분 또한 배를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음식을 다 줄이고, 정신적인 문제나 강박이 있으면 그거를 정신과에서 해소를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간단한 몇 가지 약간의 장운동 강화제를 씀으로써 결국은 환자가 그 순간부터 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식이섬유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포드맵이라고 해서 왠지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식이섬유는 분해돼서 흡수되지 않아 장에 남아있는 물질들을 통칭하는 것이고요. 이 중에는 변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도 있지만, 과하게 물을 끌어들여서 변을 묽게 하거나 가스를 많이 형성하게 되는 식이섬유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포드맵 식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변비를 줄이기 위해서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건 다들 알고 있을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식이섬유를 섭취하되 내가 먹어서 불편한 거는 피한다. 제가 간단하게 포드맵 음식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안내를 해드리자면, 밀가루 음식이나 잡곡은 더 가스를 차고 배를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쌀이 좋아요. 콩이나 두유는 배를 불편하게 합니다. 두부는 괜찮아요. 우유나 치즈, 요구르트 같은 거, 프록토 올리고당 제제도 대표적인 포드맵 음식입니다. 사과나 배, 복숭아보다는 바나나, 키위 쪽이 좋을 수 있고요. 양배추 좋다고 많이 먹으면 가스가 엄청나게 찹니다. 마늘이나 양파도 아주 대표적인 포드맵 음식입니다. 김치, 물론 식이섬유도 있고 유산균도 있어서 좋지만 너무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이런 장류라든가 너무 과하게 먹으면 가스가 많이 차고 배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다. 10번째, 마지막인데, 변비약을 잘 알고 먹어야 돼요. 변과 관련된 건강보조식품도 성분을 꼭 따져봐야 됩니다. 특히 아무런 제한 없이 넣을 수 있는 알로에가 들어간 건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래 먹어도 안전한 약으로 변을 편하게 볼 수 있을 만큼 혼자서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변비가 심해질 땐 더 쓸 수 있어야 되고, 변이 부을 때 당연히 줄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변비약이 내성이 생긴다? 모든 변비약이 내성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은 평생 먹어도 안전한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자극성 하제, 이런 자극성 하제들은 오래 쓰지 않고 정말 필요할 때, 변비가 너무 심해서 힘들 때만 단기간만 사용하는 거고, 일상적으로 사용할 때 이런 자극성 하제는 사용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오늘까지 변비 10계명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변비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잘 알아야 돼요.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고, 그 중에서 특별히 더 내용이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준비를 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이에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